여보세요? 붙었어? 어이구, 축하해! 아이고. 실내에 쓸 기둥 4개 대피지를 다 했습니다. 3개는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4개째인데요. 앞으로 또 대피지를 할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쪽에 거실 중앙에도 원목으로다가 이렇게 멋을 좀 내려고 그러거든요. 천장에 이거 통나무로, 원형 통나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또 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대패를 썼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대패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대패는 예전에도 많이 써봤었습니다. 근데 쓰던 것이 고장나가지고 옛날에 쓰던 것이 일제였었는데 우선 코드를 빼놓고 이게 스탠리 겁니다. 그게 고장나가지고 오래 샀었는데 스탠리 것이 가성비가 좋죠. 모든 전동 제품이 스탠리 것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것도 5, 6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4인치일 거예요.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날이 양쪽에 2개가 있어가지고 굴러가면서 나무를 깎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조절 밸브가 있어가지고 최대 0.8mm까지 깎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면을 잡을 때는 0.8mm였을 거예요. 마지막에 다듬을 때는 0.4mm 정도로 해가지고 면을 좀 잡았는데 이게 나무가 21cm지 않습니까? 21cm라 이게 3번에 나눠서 깎아야 되는 이게 전부 다 깎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한, 이 완전 평면이 아니거든요. 0점이 정확히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원래 샀을 때 그 상태로 그냥 했습니다.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렌치로 풀러가지고 이거 면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이 작업은 나중에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단차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무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사포 있지 않습니까? 사포는 고운 것일수록 숫자가 높고요. 보통 천방 같은 경우에 천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좀 거친 것이 뭐 200방, 300방, 보통 300방 그러잖아요. 300방이나 이런 거친 사포로 좀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좀 고운 걸로 나중에 이렇게 잡아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차가 좀 생긴다 해가지고 크게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 목공용 수작업으로 하는 이 대패인데 이것은 뭐 우리 전통 대패죠. 이것도 이제 요 부분에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요것이 이제 날이거든요. 이것을 쳐가지고 이제 수평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전동 대패로 하더라도 좀 잘 안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면이.
그런 데는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낫습니다. 물론, 옹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먹습니다. 옹이가 있는 부분은, 꼭 전동대포로 해주는 게 좋고요. 나무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주에 와서 제가 캐왔어요. 캐왔는데, 열자를 주문했었습니다. 7치, 가로 세로 7치니까 21cm 정도 되죠. 상당히 굵은 기둥인데요. 이것은 일본산 스기라고는 나무인데,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면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쪽 거 있는 것도 색깔이 좀 다르죠. 그 이유는, 이것은 좀 건조가 잘 된 상태에서, 제재를 했던 것이고, 저건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이 표면은 굉장히 더 예쁩니다. 저건 바짝 마르더라도 저 심재인 것 같아요. 나무는 이렇게 변재가 있고 심재가 있지 않습니까? 또 큰 나무를 제재한 것이 있고 또 작은 나무를 제재한 것이 있고 이제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이 그래요. 큰 나무의 심재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작은 나무의 심재 부분, 변재 부분, 큰 나무의 변재 부분 보면은 중심선이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변재 부분이고 저쪽은 심재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당 9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없어가지고 운반비 4만원 해가지고 40만원 주고서나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사다 놨죠. 이 그늘에 이제 상당 기간을 말렸는데도 아직도 축축합니다. 한옥에 쓰는 나무들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몇 년씩 묵히잖아요. 몇 년씩 묵혀가지고 완전히 수분을 뺍니다. 우리 목조주택이 쓰는 2x4, 2x6 이런 것들은 함수율이 11% 이하인가? 그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가 잘 돼 있죠. 그래서,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12자짜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휘기도 하는데 크게 변형이 없어요. 원목인 경우에도. 나무는 이게 마르면서 변형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휘어지는 거나 갈라지거나 그러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킨 것이 집성목 합판 있지 않습니까? 기둥도 집성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것은 좀 건조가 잘 된 상태라 제가 오늘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 기둥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둥을 세웠던 방식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베이스판 하나만 깔고 그 위에다 올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0에 50짜리 화스너도 이렇게 받고 고정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벽돌을 이렇게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벽돌을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놓을 건데, 그러다 보면은 나무가 올라섰을 때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기른 놈, 이게 50에 100짜리 화스너거든요. 여기다 이제 볼트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해서 21cm인 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것을 기준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려놨던 건데요. 실제로 나무 기둥은 여기까지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화스너를 양쪽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양쪽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21cm를 맞춰놨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안가볼트로 이렇게 박잖아요. 그럼 중간 정도 박으면 보시면 이 화스나가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좀 안 맞았다 그러면은 이걸 때려가면서 살짝 풀러가지고 밀착시키면 됩니다. 전부 다 고정, 이렇게 두 개만 고정을 놓은 상태에서, 수평을 다 맞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쪽 사면에도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물론 이렇게 옆에 기둥이 없는 저렇게 서 있는 아까 보셨던 저쪽 기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면. 좀 더 튼튼하게 오고 싶다 그러면 옆에다 이제 하나 더 대줘도 되겠죠. 양쪽에다 이렇게 더 대줘도 될 것이고.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정확히, 이렇게 바닥면이 이 기둥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이렇게 직각이 아닙니다.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른들 옛날 목소리 그렁댕이라고든가요? 이렇게, 이런 기둥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굴곡진 것에다 그대로 이 나무 밑에 기둥을 따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수쳐서 그렇게 세웠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대단한 기술이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기술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은 참 그렇게 했던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는 피스 보셨을 겁니다. 피스 보시면 일반 철판 피스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 철판 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뚫는 거죠. 이거 스크류볼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쇠를 파고 들게끔 이렇게 나사선이 좀 폭넓게 있습니다. 날개가 있죠, 양날개. 그런데 이런 목공용, 나무용 이게 피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사선이 굉장히 큽니다. 철판 피스는 나사선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선이 크기 때문에 이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하게 체결이 돼요. 물론 이 길이가 더 길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써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 바닥면이 이게 판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고정됐을 때는 이렇게 밀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는 면이 있겠죠. 수직을 맞추다 보면은.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잡아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 기둥을 세우면 여기까지 방통이 쳐지게 되거든요. 125T 단열재가 들어가고 보일러 배관을 깔으면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옆에서도 잡아주기도 이것이 아래 위에서 고정 없는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아래 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셨듯이 전체적으로 위에도 전부 다 각관을 갖다가 가로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했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죠. 우선 지금 여기하고 여기 이 두 면만 고정할 수 있도록 안까붙도록 박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뚫을 때는 이 중간 정도로 뚫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도 이렇게 해가지고 뚫을 때는 중간 정도 해서 정확히 센터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 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결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틈이 있잖아요. 유격 공간이 생깁니다. 유격 공간이. 작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둥 세워지는 모습은 작업을 다 마치고 다시 어떤 용도였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안 되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내키는데. 이게, 다른 게 이렇게 되구나. 다른 게 이렇게 되구나. 다른 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게 눌러놓으면, 이게 방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눌러놓으면 이게, 왜? 이거 떼어서, 이건 4개. 자연스러워 하고, 좀 그러니까, 뭐야, 못 오지. 됐습니다. 여기가 되는구나. 아버님 저기 요 수평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요 수평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어디고? 수평 한 번만 봐주세요. 저기 저 수평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말인데? 네. 거기부터 이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아니 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옆에도 한번 보세요, 수평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위에. 옆에서 봐야 돼, 옆에. 아, 이거 보라고? 네, 네. 알았어. 옆에서. 지금 상황은 좀 되는데? 다 맞아요? 네, 옆에 봐주세요, 옆에. 옆에도 됐어, 바르대. 거의 맞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붙었어? 어이구, 축하해. 아이고, 진짜. 그때 좀 반가운데 일단 애썼네. 오, 잘 치야겠다. 아이고, 애썼다. 아이고, 잘했네. 알았어, 애썼어.
오케이.